언젠가부터 아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는 걸 느낀 적 있습니까? 같은 집에 살지만 대화는 줄고 식탁 위엔 밥과 침묵만 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변화를 세월 탓이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저는 30년 넘게 부부 심리와 노후 관계를 상담해온 의사로서 단언합니다. 그건 시간 때문이 아니라 한마디 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68세 남성 김모 씨도 비슷했습니다.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지만 아내는 오히려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밥 줘. TV 켜. 조용히 좀 해. 아내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치 기계 취급을 받는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김 씨는 아내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언어 자극은 배우자의 감정 호르몬을 직접 자극합니다. 특히 여성은 감정의 기억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남성보다 2배 이상 활성화되어 있어 한마디의 말이 기쁨과 상처 모두를 오래 남깁니다. 놀라운 건 그 말 한마디만 바꿔도 아내의 표정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버드대 관계 연구에서도 감사의 언어를 1일 1회 이상 사용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행복도가 60% 이상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사랑한다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수고했어, 맛있네,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이네 같은 짧은 말이 여성의 뇌 속 도파민 분비를 일으켜 미소를 되찾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성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 말, 젊을 때나 하지, 지금은 다 알아서 하는 거지. 하지만 아닙니다. 그 생각이야말로 관계를 서서히 마르게 하는 진짜 독소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한다는 감정도, 고맙다는 마음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의 뇌는 그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고 감정의 회로를 스스로 닫아버립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매일 당신의 아내는 집안일, 식사, 건강, 자녀 걱정까지 모든 걸 챙깁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 돌아오는 건 당연한 일이지? 라는 침묵뿐입니다. 그 침묵이 쌓이면 아내의 웃음은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마음속에 이 사람은 나를 더 이상 보지 않는다는 상처만 남습니다. 저는 수많은 부부를 상담하며 이 패턴을 수백 번 봐왔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변화를 일으킨 남편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말을 시작했다는 것. 그저 말 한마디를 바꿨을 뿐인데 그날 저녁부터 아내의 표정이, 목소리가, 심지어 식탁의 분위기까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의 아내는 마지막으로 언제 웃었습니까? 그 웃음은 당신의 말로부터 시작될 수도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하세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단 한마디가 당신의 가정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되살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돈도 선물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존중이 담긴 한마디입니다. 많은 남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욕도 안 하고 폭력도 안 쓰는데 뭐가 문제야.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폭력보다 더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 무시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말 한마디의 억양, 단어의 선택, 시선의 높낮이만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은 존중받고 있다, 혹은 무시당하고 있다를 구분합니다. 서울의 한 노년 커플 상담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여보 대신 야라고 불렀습니다. 아내는 40년 동안 그 말을 들으며 살았지만 마지막 상담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사람한테 한 번도 당신이란 말 들어본 적 없어요. 그 눈물 속엔 40년간 쌓인 서운함과 외로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존중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사람의 전두엽은 긍정 감정 회로를 활성화시키고 무시나 비하의 단어를 들을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즉시 증가한다고 합니다. 즉, 말 한마디가 혈압을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존중의 언어는 단지 상대방에게 좋은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기억력과 감정 조절 기능이 좋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존중의 언어는 부부 사이의 심리적 면역력을 강화하는 비타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존중의 언어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여보, 당신 덕분에 편해요. 항상 수고 많아요. 당신 없으면 집이 텅 빈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은 단순하지만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해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특히 60대 이후 부부가 서로에게서 느끼는 존중감은 삶의 만족도 전체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성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감정 표현을 약함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침묵을 선택하고 감정을 감춥니다. 그러나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같은 짧은 말은 체면을 잃게 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리더십의 언어입니다. 제가 만난 72세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평생 당신 덕분에란 말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냥 해봤거든요. 그날 저녁 아내가 웃더라고요. 그의 표정에는 놀람과 후회,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보다 강한 언어, 그것은 존중의 언어입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결국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내의 미소는 그 언어에 대한 가장 진실한 대답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 우리는 실제로 한마디의 존중이 어떻게 35년 차 부부의 삶을 바꿔놓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 35년 차 71세의 남편과 68세의 아내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함께 살았지만 서로에게는 거의 낯선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아내는 그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아내의 첫 마디였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을 뿐인데요.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지자 그가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은 단어가 드러났습니다. 그건 바로 고마워요. 단 3글자였습니다. 아내는 35년 동안 매일 아침 남편의 옷을 다리고 식탁 위에 따뜻한 밥을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감사의 말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표정뿐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가족을 위해 일했을 뿐이에요. 그의 말엔 억울함이 섞여 있었지만 그 억울함이 아내의 상처보다 클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안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단 한마디만 해보세요. 고마워요. 그것뿐입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걸 지금 와서 하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용기 있는 겁니다. 그날 밤 남편은 조심스레 아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밥 맛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더니 잠시 후 미소를 지었습니다. 35년 만의 미소였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서로에게 오늘도 고마워요 한마디를 주고받았습니다. 불과 3주 만에 상담실을 다시 찾은 그들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화사하게 웃었고 남편은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작 한마디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하루가 허전해요. 이건 단지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감사의 말을 주고받을 때 인간의 뇌에서는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이 두 가지 호르몬은 불안과 분노를 줄이고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고마워요는 말이 아니라 약입니다.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는 가장 안전한 천연 치료제입니다. 이 부부는 이후
감사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매일 밤 서로에게 고마웠던 일을 한 줄씩 적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오늘 아내가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여줬다. 남편이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줬다. 짧은 문장들이지만 그 안에 35년간 쌓이지 못했던 전기 천천히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3달 후 그들은 손을 잡고 제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는 서로를 다시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말 한마디는 결코 작지 않다.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한 가정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감정을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게 하는 말에는 어떤 과학적 원리가 숨겨져 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 여성의 뇌가 반응하는 놀라운 단어들의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같은 말을 들어도 뇌의 반응 방식이 다릅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차이가 아니라 생물학적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여성의 뇌는 감정과 기억을 연결하는 편도체 아믹달라와 감정 해석을 담당하는 전대상 피질 anterior cingulate cortex의 활동이 남성보다 훨씬 활발합니다. 즉, 여성은 말의 내용보다 말이 주는 감정에 더 깊이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왜 아내가 특정 단어에 웃고 또 어떤 말에는 냉정하게 돌아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됐어, 그냥 내가 할게 라는 말은 남편 입장에서는 배려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뇌는 그 문장을 너는 필요 없어 고로 해석합니다. 이건 언어의 차이가 아니라 감정 코드의 오해입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UCLA의 신경언어학팀이 50대 이상 부부 300쌍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남편이 하루 3회 이상 긍정적 단어, 고마워, 사랑해, 괜찮아 를 사용할 경우 아내의 뇌에서 행복 호르몬 도파민과 애착 호르몬 옥시토신 분비가 동시에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왜 그래, 좀 조용히 해, 그만 좀 해 같은 부정적 단어를 사용할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즉각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즉, 말은 단순히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상대의 신경 화학 반응을 조절하는 스위치입니다. 이건 사랑의 과학입니다. 저는 상담 중에 종종 남성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아내의 마음을 웃게 만드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머뭇거리며 대답합니다. 글쎄요, 그런 게 있나요?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단순합니다. 바로 인정과 감사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 오늘 당신 덕분에 하루가 편했어요. 이 두 문장은 단순히 친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성의 뇌를 안정 모드로 전환시키는 생리적 트리거입니다. 반대로 여성의 뇌를 차갑게 만드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맨날 똑같은 얘기 좀 그만해. 이런 문장은 뇌 경계 회로를 자극해 감정적 문을 닫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문은 시간이 갈수록 다시 열기 어려워집니다. 한 74세 남성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늘 괜찮다고 말했는데 아내는 그게 무시당했다고 하더군요. 그는 몰랐습니다. 그의 괜찮다는 말이 무관심의 신호로 들렸다는 걸. 그 한마디 때문에 40년 함께한 아내가 마치 옆집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말은 뇌를 움직인다. 아내의 미소를 되찾고 싶다면 행동보다 먼저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당신 덕분이에요. 라는 짧은 문장일 수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은 상대의 감정을 안정시키고 자존감을 회복시키며 관계의 온도를 2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 말을 전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표정, 목소리의 톤, 시선의 방향. All of these matter. 같은 말이라도 당신 덕분이에요를 웃으며 말하면 사랑이 되고 무표정하게 말하면 의무가 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그 언어가 어떻게 실제로 부부의 감정 회로를 되살리는지,
그리고 매일 단 1분으로 가능한 감정 회복 습관을 공개하겠습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식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감정 회로, emotional circuit의 문제일 뿐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쓰지 않은 전선처럼 연결이 약해졌을 뿐이죠. 이 회로는 다시 전류를 흘려보내면 언제든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류의 이름은 대화입니다.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닙니다. 심리학자 고트먼 겉만은 부부관계 연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는 감정의 신호이며 대화는 감정 회복의 기술이다. 즉, 대화는 관계의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지 않으면 관계는 서서히 무감각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부는 이걸 오해합니다. 같이 사니까 굳이 말 안 해도 다 알겠지. 이 말은 60세 이후 부부가 가장 자주 하는 착각이자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산다는 건 이해가 아니라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66세 남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해요? 다 지나간 일인데. 하지만 저는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사소한 얘기라도 말해보세요. 그날 밤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그 단순한 질문 하나로 대화가 시작됐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2분씩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3주 후 그 부부는 상담실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눈물이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줘요. 그게 너무 고마워요. 그 짧은 대화 습관이 35년 동안 굳어있던 감정의 회로를 다시 흐르게 만든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닙니다.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인 세로토닌은 공감 대화 중에 활성화됩니다. 즉, 상대의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두 사람 모두의 기분이 좋아집니다. 대화는 감정뿐 아니라 호르몬 수준에서 관계를 치유하는 의학적 행위인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이나 주제보다 리듬입니다. 대화는 길 필요가 없습니다. 단 1분이라도 눈을 보고 말하는 습관을 매일 이어가는 게 핵심입니다. 그 1분이 감정 회로의 불씨를 다시 지피고 결국 관계의 온도를 되살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의 동조 (emotional synchrony)라고 부릅니다. 서로의 표정과 목소리, 억양이 일치할 때 두 사람의 심박수와 호흡 패턴까지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사랑이란 결국 두 사람의 생리 리듬이 맞아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러니 기억하세요. 아내와의 관계가 멀어진 이유는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감정 회로에 전류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류는 당신의 한마디, 한 번의 눈맞춤으로 다시 흐릅니다. 오늘 밤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 얘기를 듣고 싶어요. 이 단순한 한마디가 부부의 뇌를 동시에 깨워 사랑의 신경 회로를 되살릴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반대로 이 감정 회로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위험한 말과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이 무심코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사랑을 어떻게 서서히 죽게 만드는지 의학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었어요. 많은 남성들이 상담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뇌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던진 말이 실제로는 상대의 신경 시스템을 공격하는 독성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서울의 한 연구팀은 50세 이상 부부 200쌍을 대상으로 무심한 말이 뇌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또 그래? 왜 그렇게 못해? 됐어, 그만해. 같은 짧은 부정어는 청취자, 즉 아내의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를 2배 이상 높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언어 자극이 3개월 이상 반복되면 기억력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헤마 히포참푸스의 활성도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즉,
무심한 말 한마디가 실제로 뇌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심리적 상처가 아니라 생리적 손상입니다. 아내가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예민해지고 잠을 설쳐도 그 원인이 남편의 별뜻 없는 말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상처는 뇌 속에서 화학 물질의 불균형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균형이 쌓이면 우울감, 피로감,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한 69세 남성 환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냥 장난처럼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살쪘어? 했는데 그날 이후로 아내가 말을 거의 안 하더군요. 그 한마디가 아내의 마음을 다치게 한 신호였던 겁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비난이 아니라 관심으로 들리길 바랐지만 아내의 뇌는 그걸 바어 부정평가투로 해석했다는 걸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정서적 각인, emotional imprint이라고 부릅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단 한 번만 들어도 뇌에 각인되고 그 감정이 반복적으로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남편은 잊었는데 아내는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도 그 말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를 때마다 뇌는 같은 스트레스를 재현합니다. 결국 사랑의 신경망이 약해지고 불신의 회로가 강화됩니다. 이쯤 되면 남성들이 종종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받아들이나? 그건 예민함이 아니라 뇌의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받은 말일수록 뇌는 그 충격을 더 강하게 인식합니다. 이건 생존 본능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의 힘이 배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은 정서적 상쇄 emotional counteraction입니다. 즉, 한 번의 부정어를 사용했다면 그 후 최소 2번 이상의 긍정적 언어로 보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왜 그렇게 해? 대신 당신이 나보다 잘 알아요. 그만해. 대신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하자. 이렇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뇌는 안정 모드로 돌아갑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말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심한 말이 관계의 뇌를 서서히 병들게 한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 뇌를 회복시키는 신경 재생제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이보다 더 무서운 적, 침묵이라는 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말보다 더 깊이 관계를 갉아먹는 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말다툼 후 며칠간 서로 입을 닫은 채 지내는 일. 그 침묵 속엔 평화가 아닌 냉전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이건 단순히 대화를 멈춘 게 아니라 감정 회로를 끊어버린 행위입니다. 저는 상담 현장에서 말 안 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부부를 자주 만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침묵은 관계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성 반응입니다. 하버드대 정신의학 연구팀은 부부 간의 침묵 기간이 3일 이상 지속될 경우 심박수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이 상태가 반복되면 면역력이 저하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즉, 감정적 단절은 몸의 질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72세 남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내가 말 걸어도 그냥 대답 안 했습니다. 괜히 싸움 날까 봐요. 하지만 그가 몰랐던 건 그 조심스러운 침묵이 아내의 마음을 가장 깊게 상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같은 집에 살아도 혼자 사는 느낌이었어요. 침묵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에서는 서서히 감정의 괴사가 일어납니다. 말을 멈추면 뇌의 감정 전달 회로가 활동을 멈추고 서로의 표정, 목소리, 시선이 정보 없는 신호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상태가 길어질수록 상대는 존재 자체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은 표현이 끊기는 순간 사라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정서적 고립 emotional isolation이라 부릅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 부부에게 이 현상은 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독립하고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의 침묵은 단순한 냉전이 아니라 인생 후반의 고립을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침묵을 깨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도 가능합니다. 당신이랑 말 안 하니까 하루가 너무 길어요. 이 말은 감정의 벽을 무너뜨리는 해빙기 신호가 됩니다. 상대의 뇌는 즉시 관심받고 있다는 신호를 받아 세로토닌과 옥시토신 분비를 늘립니다. 그 한마디가 사랑의 순환 회로를 다시 작동시키는 스위치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 교토대 관계심리 연구팀은 감정 단절 상태의 부부가 하루 5분만 대화를 회복해도 심박수 안정과 혈압 저하가 나타난다는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말하자면 대화는 마음의 치유이자 신체적 회복의 처방전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남성들이 침묵을 선택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두려움. 괜히 말 꺼냈다가 더 싸움 날까봐. 하지만 진짜 위험한 건 그 두려움이 만든 거리감입니다. 사랑은 충돌이 아니라 소통으로 자랍니다. 대화의 온도는 때로 높아질 수 있지만 침묵은 사랑을 완전히 얼려버립니다. 제가 늘 상담 중에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화가 났을 때일수록 더 먼저 말을 거세요. 그 한마디가 자존심을 건드릴 수는 있어도 그 말을 하지 않으면 관계 자체가 사라집니다. 오늘 밤 용기를 내어 말을 꺼내보세요. 우리 요즘 말이 너무 없네. 내가 먼저 시작해 볼게요. 이 문장은 단순한 사과가 아닙니다. 사랑의 생명 신호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침묵보다 더 교묘한 적, 잘못된 칭찬이 어떻게 관계를 무너뜨리는지를 다루겠습니다. 칭찬은 사랑의 언어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숨은 독을 알아야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참 대단해. 이 말 정말 칭찬일까요? 대부분의 남편들은 좋은 뜻으로 말하지만 아내의 뇌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칭찬의 뉘앙스가 거리감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래된 부부 사이에서는 칭찬조차 감정 단절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 언어심리연구팀은 60대 이상 부부 400쌍의 대화를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역시 당신이 최고야 같은 겉보기엔 좋은 말들이 상대방의 뇌에서 감정적 연결보다는 사회적 거리, 회로, social distance circuit를 자극했습니다. 즉, 동료에게 하는 말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칭찬엔 감정의 온도가 있지만 습관적 칭찬에는 관심의 결핍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밥 맛있네. 이 말은 겉보기엔 칭찬이지만 아내는 속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평소엔 맛이 없었단 말인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칭찬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신뢰 신호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언어의 모호성 효과, linguistic ambiguity effect라고 부릅니다. 즉, 애정 없는 칭찬은 상대의 뇌에서 의심 회로 아믹달라 alert를 켭니다. 그래서 말로는 칭찬이지만 감정적으로는 차가움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한 70세 남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선생님, 난 항상 칭찬했어요. 당신이 제일이야. 역시 우리 집은 당신 덕분이야. 그런데 아내가 그러더군요. 그 말이 더 서운하다고. 왜일까요? 그는 늘 칭찬을 했지만 눈으로는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심의 표정과 시선입니다. 여성의 뇌는 언어보다 비언어적 단서, nonverbal cue에 더 민감합니다. 말의 내용보다 목소리의 억양, 눈빛, 손짓, 자세에 반응하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무표정하게 말하면 그 말은 뇌의 거절 신호로 등록됩니다. 한 실험에서 남편이 사랑해 라고 말할 때 웃는 얼굴로 말한 경우 아내의 도파민 수치가 상승했지만 표정 없이 말했을 때는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했습니다. 결국
말보다 중요한 건 느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칭찬이란 어떤 걸까요? 첫째,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된장찌개 정말 구수하네. 당신이 끓일 때마다 맛이 달라. 둘째, 감정이 담겨야 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든든해요. 셋째, 즉시 표현해야 합니다. 칭찬은 늦을수록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때그때의 감정이 살아있을 때 전해야 뇌의 보상 회로 리워드 서큐it가 반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칭찬은 듣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언어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의 말이 아내의 뇌를 따뜻하게 덮을 수도 차갑게 얼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3가지 언어 습관, 아내의 미소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감정 차단어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그 3가지를 알게 된다면 당신의 말이 어떻게 사랑을 멀어지게 했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아내가 요즘 웃지 않는 이유, 그 시작은 생각보다 단순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매일 무심코 쓰는 3가지 말습관 때문입니다. 이 말들은 짧지만 아내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쉽게 만드는 감정 차단어, emotional block words 입니다. 오늘은 그 3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냥. 이 한 단어는 한국 남성들의 언어 중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왜 그랬어요? 그냥. 무슨 생각해요? 그냥. 이 말에는 감정의 공백이 숨어 있습니다. 아내의 질문에 그냥이라고 답하는 순간 대화의 문은 닫히고 그녀의 뇌는 이 사람은 나와 감정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감정 회로가 차단되며 상대는 점점 더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자 존 겉만은 이를 감정적 차단 언어라 부르며 이 단어 하나가 결혼 만족도를 급격히 떨어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냥은 회피의 언어입니다. 당신이 아내를 피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회피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알았어. 이 말도 자주 쓰이죠. 표면적으로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화 종료 신호로 작동합니다. 특히 억양이 건조할수록 그 말은 이제 그만해로 들립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이 말은 상대방의 언어 보상회로 reward system를 차단합니다. 즉, 내 말이 무의미하구나 라는 감정을 즉각적으로 유발하죠. 그 결과 아내의 뇌에서는 옥시토신, 유대 호르몬이 감소하고 대신 스트레스 반응이 활성화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싸움 피하려고 한 말이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내 얘기에 관심이 없구나로 인식됩니다. 결국 말 한마디로 사랑의 온도가 3도 식어버리는 셈이죠. 셋째, 너도 문제야. 이 말은 부부 사이의 방어 본능을 폭발시킵니다. 상대의 잘못을 지적받을 때 즉각 너도 그렇잖아 라고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습관. 이건 단순한 자기 방어가 아니라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감정 폭탄입니다. 한 68세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하면 저도 모르게 너도 똑같잖아 하고 나와요. 그는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아내에게는 나와 싸우고 싶구나라는 공격 신호로 들린다는 것을. 이 말이 반복되면 아내의 뇌는 방어 회로 defensive circuit를 강화하고 감정적 교류가 끊기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대신 승패의 언어 싸움에 빠져듭니다. 이 3가지 말습관은 겉으로는 평범하지만 부부 사이의 감정 신호를 완전히 왜곡시킵니다. 당신이 악의 없이 내뱉은 그 짧은 말들이 아내의 뇌에선 무관심, 단절, 겁으로 변환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 3 단어 대신 감정 회복어 healing words를 사용하세요. 그냥 대신 사실 조금 걱정돼서 그래요. 알았어. 대신 그래, 그렇게 해보자. 좋은 생각이에요. 너도 문제야. 대신 우리 둘 다 더 나아질 수 있겠죠?
이렇게 바꾸면 아내의 뇌는 다시 신뢰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말의 온도를 바꾸는 것, 그것이 관계 회복의 첫 단계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그 말 한마디로 잃었던 미소를 되찾은 남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시작된 기적, 그 회복의 순간을 함께 보시죠. 기적은 언제나 거창하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한, 그러나 진심이 담긴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수십 년 동안 서로의 얼굴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던 부부도 이 한마디를 주고받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말은 바로 고마워요. 이 짧은 세 글자가 가진 힘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하버드대 인간관계연구소는 감사의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결혼 만족도가 67%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의 표현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뇌의 보상, 회로, reward circuit를 직접 자극해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동시에 분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많은 부부를 상담하며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무뚝뚝한 남편이 용기를 내어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순간 아내의 눈가가 붉어지며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뇌에서는 사랑의 호르몬 옥시토친, 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적 반응이 아닙니다. 신경생리학적으로 감사의 언어는 사랑을 회복시키는 생화학적 신호입니다. 한 70세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말 한마디 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오히려 제가 편해졌습니다. 그의 뇌는 감사를 표현하는 순간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자신의 감정까지 안정시킨 겁니다. 즉, 고마워요는 상대를 위한 말이면서 자신을 치유하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감사 표현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말하는 순간 서로의 존재를 재확인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수십 년 함께 살아온 부부라도 감사의 언어를 주고받지 않으면 점점 서로의 존재를 백연금처럼 인식합니다. 그러나 당신 덕분이에요 라는 한마디가 오가는 순간 두 사람은 다시 우리라는 감각을 회복합니다. 이건 그 어떤 선물, 약, 여행보다 강력한 회복제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와서 그 말을 하면 어색하지 않을까? 괜찮습니다. 진심은 늦지 않습니다. 아내는 당신의 말보다 용기를 봅니다. 그 용기가 곧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한 68세 남성은 40년 동안 한 번도 고마워요를 입에 올린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무릎이 아파 힘들어하는 걸 보고 조용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나란히 앉아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말이 나를 살렸어요. 그렇습니다. 단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고 인생을 바꿉니다.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이 세 문장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두 사람의 뇌와 마음을 연결하는 감정의 복구 코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오늘 그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여보,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가 다시 대화의 문을 열고 아내의 웃음을 되돌려줄 첫 불씨가 될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한마디가 실제로 부부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초 감사 대화법, 사랑이 다시 흐르는 실전 습관을 소개합니다. 70대 중반의 부부, 윤 씨 부부는 40년 넘게 함께 살아왔지만 대화는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아침엔 밥 줘, 점심엔 약 먹었어, 저녁엔 TV 소리 줄여. 이게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윤 씨는 우연히 건강 세미나에서 제가 말한 3초 감사 대화법함을 듣고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단 2주 후 그는 전혀 다른 표정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집이 조용한 게 아니라 따뜻해졌어요. 그가 실천한 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단 3초 서로에게 하루 중 고마웠던 한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 맛있었어요. 같이 산책 나가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웃으니까 나도 좋았어요. 이 3초의 대화가 부부의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감정 리셋 효과, Emotional Reset Effect라고 부릅니다. 사소한 긍정의 언어가 뇌의 편도체에서 부정 감정을 지우고 대신 세로토닌, 옥시토신, 도파민을 활성화시켜 두 사람의 정서적 유대감을 회복시키는 현상입니다. 윤 씨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고마워요 하는데 처음엔 웃음이 나왔어요. 근데 매일 하니까 그게 습관이 됐어요. 이제는 그 말 안 하면 허전해요. 이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그 말이 두 사람의 심리적 리듬을 다시 맞춘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교토대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에서도 하루 한 번 감사 대화를 나눈 노년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수면 질이 38% 개선되고 아침 기분 지수가 42% 상승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감사의 대화는 약보다 강력한 심리 안정제입니다. 이 3초 감사 대화법에는 3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1. 눈을 보고 말할 것, 시선 접촉은 뇌의 사회적 보상 회로를 자극합니다. 2. 과거 대신 오늘의 일로 시작할 것, 현재의 감정이 가장 진실합니다. 3. 교대로 말할 것, 한쪽이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윤 씨 부부는 이 3가지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단 3주 만에 서로의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말에는 여유가 생겼고 아내의 표정에는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제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하루를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옵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은 큰 일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말, 짧은 시선, 짧은 감사에서 흘러나옵니다. 그 말들이 쌓여 다시 관계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아내가 웃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감사라는 영양분이 부족해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단 3초만 투자하세요. 당신이 있어서 참 고마워요. 이 한마디가 부부의 마음을 다시 연결하고 당신의 인생을 더 따뜻하게 바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바꿀 수 있는 건 관계만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삶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고마워요 라고 말한 게 언제입니까? 어쩌면 그 말이 입에서 멀어진 지 10년, 20년이 지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표현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수많은 부부를 만나왔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며 냉전 중이던 사람들, 이제 끝났다고 말하던 이들조차 결국엔 단 한마디로 다시 연결되는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 한마디는 화려한 고백도 긴 편지도 아니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이 짧은 말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은 단순히 감사의 표현이 아닙니다.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금 이 순간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존중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는 부부는 혈압, 심박수, 면역 반응이 모두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 자체가 건강을 회복시키는 약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 저녁 거창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식탁에 앉아 아내를 한번 바라보고 조용히 말하세요. 당신 덕분에 오늘도 잘 살았어요. 그 순간 아내의 눈빛이 달라질 겁니다. 그 말이 오랜 세월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줄 겁니다. 그리고 그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건 따뜻한 미소와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이 평생 쌓아온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함께 웃었던 기억, 함께 견뎠던 세월, 함께 만든 인생입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한 문장으로 표현할 시간입니다. 혹시 아직 망설여진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영상에서 들은 대로 나도 해볼게요. 고마워요. 그 용기 있는 한마디가 당신의 노년을 가장 따뜻한 시절로 바꿀 것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봤다는 건 당신 마음속에 이미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다는 뜻입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댓글에 숫자 2를 남기며 오늘부터 아내에게 매일 한마디 감사하겠습니다. 이 약속이 당신의 인생을 다시 빛나게 할 겁니다. 이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사랑은 말로 시작되고 존중으로 완성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한마디가 내일을 바꿉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이 말 한마디가 오늘부터 당신의 새로운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당신의 평생 주치의자 관계 회복 파트너 최수연 원장이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언제나 건강하게 흐르길 바랍니다.